대통령 후보들을 포함해 워싱턴 정치인들이 과장 또는 허위 숫자 게임을 벌이고 있어 실상을 파악하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 사이 부양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 비용이 치솟으면서 미국에서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선택한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234개 도시들에서 가을 기온이 1970년 이후 평균 2.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기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33년부터 매달 연금을 21%씩 삭감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대통령 후보들을 포함해 워싱턴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과장 또는 허위 숫자 게임을 벌이고 있어 경제 물가 등과 관련한 실상을 미리 파악하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의 첫 토론 대결에서도 경제와 생활물가, 국경 통제 등을 놓고 퍼지 매스라는 숫자 게임을 벌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간의 토론 대결은 2024 백악관 레이스에서 승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으로 꼽혀와 누가 토론의 승자가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민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와 생활물가이고 그 다음으로 국경과 이민, 낙태 등의 순이므로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는 이른바 퍼지 매스로 불리는 속임수 숫자 게임도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퍼지 매스는 경제나 물가, 정부 지출, 적자, 국경 통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과장하거나 허위 주장으로 유권자들을 속이려는 속임수 숫자 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은 경제, 물가, 일자리와 임금, 성장과 지출 등과 관련한 실상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어느 후보가 과장하거나 허위 주장까지 펴는 퍼지 매스, 속임수 숫자 게임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첫째, 미국 유권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생활물가를 놓고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시절 3년 반 동안 생필품 물가가 50% 이상씩 폭등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행정부의 3년 반 동안 CPI 소비자 물가는 트럼프 주장보다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022년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올 7월 현재는 2.9%로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진정시켰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신의 부통령 취임 시에는 CPI가 1.4%였기 때문에 아직도 2배나 높은데 이를 잘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첫 임기 때가 훨씬 경제가 좋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 성적에서는 해리스 바이든 행정부보다 특별히 앞서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7년부터 2020년 2월까지 670만 개나 일자리를 늘렸지만 2020년 3월 팬데믹이 발생해 수백만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이를 반영하면 270만 개나 줄어든 우울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3년 반 동안 무려 1,590만 개나 일자리를 늘렸다며 팬데믹 탈출과 빠른 경제회복 성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팬데믹 초기 한꺼번에 1,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4.8%까지 치솟은 초유의 사태에서 5조 달러 이상 퍼부은 덕분에 대거 회복된 게 주요 요인이어서 일자리 호황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두 행정부에 걸쳐 있는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고 각 3년간의 경제 성적만 비교해 보면은 트럼프 첫 임기 3년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7%로 바이든 해리스 3년간의 3.4%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의 주가 상승률은 트럼프 3년간 연평균 16.3%나 올랐던 데 비해 현 행정부 3년간은 12.3%로 예전이 더 나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기금 소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33년부터 7천만 명의 수혜자들이 매달 연금을 21%씩 대폭 삭감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6만 달러 안팎의 중간 소득층이었던 은퇴자들은 월 소셜 연금액이 3,277달러에서 2,592달러로 약 700달러나 대폭 삭감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7천만 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오는 2033년부터 소진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그 이전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매달 받는 소셜연금을 평균 21%씩 대폭 삭감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현 상황대로라면 10년 후인 2033년부터 바닥나기 시작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장연금에 심각한 혼란과 타격을 가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는 2033년부터 현재의 소셜연금액에서 21%씩 일괄 삭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민 은퇴자와 장애자, 미망인 등 7천만 명의 수혜자들은 현재 한 달 평균 1,907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연금의 기금이 바닥나기 시작하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연금을 일괄적으로 21%씩 삭감하게 됩니다. 연소득 28,6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매달 받는 소셜연금이 1,983달러에서 1,566달러로 400달러 이상 삭감됩니다. 연소득 63,400달러 안팎인 중간소득층의 경우 매달 받는 소셜연금액이 3,275달러에서 2,592달러로 무려 700달러나 대폭 깎이게 됩니다. 연소득 10만 1,500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경우 매달 받는 소셜연금액이 4,325달러에서 3,412달러로 약 1,000달러 삭감됩니다. 중간 임금으로 외벌이 은퇴자일 경우 연간 삭감되는 소셜연금액은 8,200달러에 달하게 되고 맞벌이일 경우 16,500달러나 대폭 깎이게 됩니다. 미국민 은퇴자들의 10명 중 4명은 오로지 사회보장연금 하나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이 직격탄을 맞아 심각한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현재 두 갈래 방향의 구조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연소득 16만 8,600달러까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로 페이롤 텍스 15.3%를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제한을 없애버려 고소득층은 전체 소득별로 더 세금을 내도록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화당 진영에선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타는 67세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세 이전에 건강상 문제나 회사 사정으로 은퇴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들까지 연금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자녀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CTC, 즉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월즈팀은 팬데믹 시절 제공했던 확장된 CTC를 부활시켜 최소 3,000달러 또는 3,600달러, 신생아는 6,000달러를 제한하고 나섰고 공화당 트럼프 벤스 팀은 5,0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너무 비싼 보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층이 크게 늘고 있고 여성 노동력이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해지자 백악관 레이스에서 보육비 지원을 위한 CTC 확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양자녀 1인당 현재 연 2,000달러씩 CTC, 즉 차일드 텍스 크레딧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에는 이를 대폭 늘려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해리스 월즈 팀이나 공화당 트럼프 벤스 팀이 똑같이 CTC 확장 공약을 내걸고 치열한 표심 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팬데믹 시절에 확장된 CTC를 부활시켜 3,000달러 내지 3,600달러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신생아의 첫 해에는 6,000달러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을 주요 무기로 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JD 벤스 부통령 후보가 연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 언급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차일드 케어 비용 공제와 함께 CTC라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장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둘로 나눠 절반은 매달 현금으로 직접 제공한 다음 나머지 절반은 연례 세금 보고 시에 일괄적으로 적용해 받았습니다. 그 결과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보육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미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빈곤율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월즈 팀이나 공화당 트럼프 벤스 팀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대폭 확장을 동시에 공약함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팬데믹 시절에 확장된 CTC가 2025년에는 다시 복원돼 최소 $3,000 내지 $3,600, 많게는 $5,000 내지 $6,000나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도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선택한 젊은 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젊은 층들의 결혼과 출산 포기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아이 한 명당 들어가는 양육 비용이 한 달에 약 $700, 20년간 약 $24만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이들은 이 비용을 자신의 행복과 미래에 더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4명 중 1명꼴로 재정 문제로 인해 아이를 가질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생명보험사 매스무추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43세 사이의 성인 중 약 23%가 두 가지의 재정적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첫째, 자녀가 없어 누릴 수 있는 재정적 자유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고, 둘째,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능력에 대한 우려에서 출산을 포기한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 7월 조사에서 자녀가 없는 50세 미만의 미국인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기 위해 취미와 관심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하는 등의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18세가 될 때까지 아이 한 명당 약 $24만 달러를 씁니다. 이는 2016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입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의 재정적 결핍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어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심할 이유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과거 젊은 세대들에게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이전 세대에 비해 더 결정적인 요소인지 여부를 밝히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퓨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노년 세대는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거나 임신이 불가한 상황이기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50세 미만의 사람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과 같은 재정적, 라이프 스타일 또는 윤리적 우려를 언급해 노년층과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들도 저출산과 재정적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자녀 양육 비용이 상승하면서 평균 가정이 한 달에 $700의 육아비를 지출하면서 두 대선 후보 모두 연방 자녀 세액 공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추가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신생아 부모를 위한 $6,000의 세액 공제와 팬데믹 시대에 확대된 자녀 세액 공제를 다시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00의 자녀 세액 공제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가을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1970년 이후 미국 도시 234곳에서 가을 기온이 평균 2.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1일은 기상학적 가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계절이 따뜻해졌습니다. 242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70년부터 2023년까지 가을 기온이 평균 화씨 2.5도 상승했다고 클라이메이트 센트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미국의 사계절이 모두 따뜻해졌습니다. 분석 대상인 242개 지역 중 97%인 234개 지역에서 1970년 이후 평균 가을 기온이 증가했습니다. 1970년 이후 해당 지역 중 3분의 1 이상이 화씨 3도 이상 따뜻해졌습니다. 가을철 기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네바다주 리노, 텍사스주 엘파소,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애리조나주 투손, 애리조나주 피닉스입니다. 적어도 2주 이상 가을철 기온이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리노, 엘파소,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도시 중 평균 가을 기온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을철이 더 따뜻해지면 열 관련 질병, 산불, 알레르기 등의 위험이 길어지며 여름철 알레르기가 더 오래 지속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운 가을은 더 긴 산불 기간을 의미합니다. 덥고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의 빈도로 측정한 산불 위험은 점점 더 길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서부 네바다, 캘리포니아, 유타, 뉴멕시코, 와이오밍, 몬태나의 일부 지역은 최소 14일 동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날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의 결과로 기후과학적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